네,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 화장품 섹터 담당하시는 조소정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화장품, 항상 그렇지만 실적 시즌의 막판에 항상 주인공이 되잖아요. 네, 요즘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다들 이제 화장품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또 시즌이 왔더라고요. 네, 저희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APR 실적 나오고 네. 다들 이제 기분 좋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또 한켠으로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실적 발표되면 또 괜히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그거를 하나씩 미스테리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다들 똑같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 배경을 먼저 정리해보고 들어갈까요? 최근에 수출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당연히 이제 서구권 중심으로 우리 브랜드들이 지금 당연히 뭐 실적 같은 부분에서도 뭐 고공행진을 할 거다라고 지금 기대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수출 데이터 같은 매크로 데이터 자체가 지금 아웃퍼폼을 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 추정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APR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달박을 글로벌이라던가 이런 브랜드사들의 실적도 함께 아웃퍼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그냥 그 해외 수출 데이터가 말을 해주는 거죠. 계속 몇 월 달 데이터, 몇 월 달 데이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화장품 얘기 꼭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도 당연히 실적 좋겠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개별 종목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먼저 명실상부 K뷰티 지금은 대장이죠. APR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실적 앞으로도 계속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해외 사업 매출액은 이번에도 세 자릿수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좀 뭐 미국, 일본 글로벌 B2B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B2B 같은 경우에는 진출 국가와 채널이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유럽 지역 내에서 지금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뭐 아마존 채널 중심으로 계속해서 뭐 제로패드라던가 콜라겐팩, 비타 C 크림이 이제 성장 모멘텀을 계속 쭉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메가와리라던가 이런 온라인 행사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했고요. 거기다가 오프라인 채널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도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APR 좋다 뭐 얘기는 들었고 잘 팔린다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400%, 200%, 200% 이렇다는 거는 그냥 APR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거고 이 뭐 품목도 엄청 다양해졌네요. 제로패드, 콜라겐팩, 비타C 크림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은 진짜 엄청난 기업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확장되는 것만 우리가 예상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싸다 뭐 이런 논란은 좀 없을까요? 사실 지금 주가 기준으로 거의 한 30배 가까이 와가지고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수출이 이제 중국 중심으로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저희 화장품 그때? 쪽이. 네, 그래서 과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뭐 그 중국 쪽으로 이제 수출이 좋았고 그 당시에 성장의 선두주자에 서 있었던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12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선행 PER이 업종 평균 대비해서 12%에서 36% 이상 이제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었었거든요. 예. 따라서 최근에 화장품 PER 자체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APR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성장의 선두주자에 서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뭐 제가 사실 고민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내 맘대로 대장이라고 붙여도 되나 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그 12년도 정말 놀라웠던 그 시기랑 비교를 해서 밸류에이션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연구원님도 그냥 APR이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APR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요즘 달바 글로벌 이 종목 진짜 핫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는 그냥 뭐 신규 상장 중가 보다 했는데, 아니 이렇게 들어올 거면은 10만 원에 들어온 게 말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핫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이제 슬슬 우리가 또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달바 글로벌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5월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고기능성 프리미엄 브랜드인 이제 달바를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달바 원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2+1 전략을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1은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이제 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이제 미스트랑 선크림이 실적을 이제 안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그 외에 이제 각 지역의 이제 트렌드나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추가 제품군이 이제 성장 업사이드를 확보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그 여름의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에 선 제품은 반대의 이제 계절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선 제품은 여름에 반대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겨울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처럼 반대되는 계절성을 지니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크림이나 클렌저, 뭐 바디 제품 등 이제 각 지역이나 트렌드에 맞춤화된 제품들이 이제 추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전반의 밸런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스트랑 선 제품 이런 거는 사실 요즘 남자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저도 좀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1 전략. 여름에는 선 제품, 겨울에는 또 미스트, 이렇게 두 가지 핵심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원 브랜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뭔가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 성장세가 뭐 APR만큼 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동사의 21년에서 24년 연평균 성장률은 65%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해외 매출은 연평균 208% 고성장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일본, 러시아, 아세안, 북미 등 이제 전 지역에서 세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달성했고요.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B2B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이제 다르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B2C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장 전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내에서 B2B 비중이 약 20% 정도에 이제 불과하고요. 이러한 이제 성장 방식은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이제 효율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업체들마다 이제 성장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B2C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B2C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APR은 사실 제가 그 물건까지 사가지고 해볼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근데 이거는 미스트랑 이제 선크림이라고 하니까 저 같은 그냥 일부 소비자들도 요즘 달바 글로벌이 이렇게 핫한데 한번 써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뭐 해외 채널도 굉장히 좀 확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저 일본이나 러시아, 유럽, 북미 등 지역에서도 뭐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이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면은 이제 뭐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쪽에도 계속 확장을 하면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커버리지를 개시하신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27만 원으로 두셨고요. 정고점이 24만 1,000원이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왔던 거죠. 원 브랜드의 신화를 달바 글로벌이 또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두 종목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은 종목이고, 좀 안타까운 종목들 두 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나마 나아요, 사실. 네. 최근에 주가가 분위기가 이거는 뭐 그냥 넥스트레이드 오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하반기에는 조금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하반기에는 사실 뭐 2분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향 채널이 좀 작년에 많이 안 좋았어서 낮은 베이스 부담 때문에 이번에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했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서구권 채널은 계속해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뭐 하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 채널은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서구권 채널도 뭐 양호한 성장세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 실적과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이번 실적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을 보였는데 이제 뭐 북미나 동남아 등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좀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중국 채널 회복하고 있고 서구권 채널도 성장세 보이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세가 계속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크게 다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뭔가 답이 좀 찾아져야 되는데 코스RX로 원래는 아모레퍼시픽이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아직까지는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계속 조금 안 좋은 그런 분위기고 여기 안정화가 될 때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관점이 들어갈 수 있겠죠. LG생활건강은 어떤가요?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던데 지금 주가도 계속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LG생활건강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중국향 채널을 좀 일찍이 효율화하면서 그래도 흑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렇죠. LG생활건강은 딱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중국 사업이 좀 부진을 하면서 매출 감소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적자도 함께 기록을 하면서 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사업은 이번에 적자 전환했고 뭐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화장품 사업 비중이 큰 업체이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의 부진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요즘 그렇게 K뷰티 난리인데 화장품 팔아서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LG생활건강의 주가가 왜 안 되는지를 또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뭐 아무래도 그렇고 네. 뭐 중국 쪽이랑 이제 국내 사업 쪽으로 아무래도 좀 일찍이 정리를 좀 많이 했었다면은 LG생활건강은 이제 국내 비중이 아직까지 굉장히 큰 편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중국을 여태까지 좀 놓고 있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좀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좀 봤잖아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내부적인 어떤 정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투자자분들도 아직까지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해낸 게 있는데 하면서 여전히 좀 기대를 걸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노선을 좀 바꾸기 전까지는 사실 주가가 올라오기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걸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아까 잠깐 힌트 주셨지만 가장 아끼는 종목은 APR인가요? 네, 저는 APR 제일 좋아하고 있고요. 네. 뭐 이따 10시에 아마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네. 이제 이번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성장 모멘텀은 쭉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가장 숫자가 잘 나타나는 APR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실적 발표되고 뭐 큰 문제만 없다면 뭐 주가의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좀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오히려 좀 빠지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나? 기대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실적 숫자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 큰 문제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지시면 뭐 추가적으로 아직 목표가 여유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소정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